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 진행을 맡고 있는 모니터리 방송 건설 부동산 부장 이근호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천 미추홀구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일명 건축왕에 의해서 벌어진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자 세 분께서 안타까운 죽음을 그거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작년에 빌라왕도 있었고 뉴스 보면 전세왕도 있고 이제 건축왕까지 나오니까 좀 헷갈리는데 건축왕은 어떤 사기꾼인가요? 사실 이 빌라왕, 건축왕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언론 보도를 했던 언론에서 만들다 보니 이제 핵심을 집어서 설명하는 용어가 뭐 있을까 하다가 만든 용어긴 한데 사실은 왕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피의자들의 특징은 사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원래 조그만 빌라나 아파트들을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전세를 주면서 그 전세 보증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새로 또 아파트나 빌라를 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다 보니 나중에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건축왕인데 이 사람들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되고 범죄단체법인가 적용을 해서 그런 재산까지 환수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2일 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유예를 해달라. 이 경매 지금 이대로 진행되고 우리는 정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빨리 정부가 이거를 빨리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전체 대책위원회 가입니까? 34개의 아파트 빌라 중에서 1,787가구가 전체인데 이 중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가구가 60%에 달하는 1,066가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60% 되는 세입자들이 길거리 나가게 된 상황인데 정부는 왜 나몰라라 하냐. 빨리 경매를 중단시키고 유예를 하든가 해서 피해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건축왕 피해자들, 미추홀 쪽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아예 들지 않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허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로 경공매가 진행되면은 이 채권 순위가 1순위가 금융기관들이잖아요. 금융기관이 자기들 걸 빼가고 나면 사실 자기가 가져갈 보증금 거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를 요청해 놨던 거죠. 이게 정부는 계속 이거를 어떻게 개입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 갈피를 못 잡는 거지. 이 정도로 이렇게 피해자들 많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간과한 걸 수도 있고 결국엔 그러다가 3명의 어떤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 또는 유예해라 하다 보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거겠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자살을 택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사람이 죽은 뒤에야 이제 심각성을 알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역전세 대란에 이분들은 집값 상승기에 도저히 전세를 집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전세라도 구해야 되는데 집값은 높아지니까 당연히 전세수가 많아지겠죠. 그럼 전세수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결국엔 수도권 외곽으로 전세 물건을 찾아서 그나마 대중교통이 있는 인천 미추홀 같은 경우 인천 지하철 1호선 타고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지는 정말 상상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전대미문에 정말 전세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미추홀만 지금 이 정도지만 사실 화곡동이라든가 많잖아요. 지금 부천에도 그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사태 심각성을 느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금융당국하고 어떤 공조를 해서 어쨌든 어제부터 경매 중단이 됐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 중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리고 저리에 대출을 해주자.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물건들을 인수한 다음에 피해 금액을 선보상하고 이거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그걸 회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공매를 통해서 얼마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중단시켜라고 원한 거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화답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엔 내놓은 게 저리 대출인데 아니 지금 보증금도 없상에서 저리 대출 받아서 또 내가 아무리 저리라 하지만 이자 부담 내고 이거를 내가 집을 사야 되냐라는 거기다가 오늘 뉴스 나온 거긴 한데 그 전세자 피해 물건 중에 400여 채 정도는 이미 대부나 추심업체에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 대부 추심업체가 뭐 그냥 경매를 진행해버리면 경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몇 개가 좀 진행이 됐다고 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현재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제 막 전세 사기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2, 3일 동안 뉴스가 됐지만 동탄에서 250여 채를 보유하고 있던 그 부부가 지금 잠적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부산에서도 똑같이 한 90여 채를 오피스텔 90여 채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전화번호 받고까지 잠적을 했는데 잠적하기 전에 이미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집값이 상승하면서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몰리고 전세를 찾기 위해서 오피스텔 빌라를 전전하면서 간신히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었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 피해자들은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 세입자들이 결국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해요. 예, 이게 시장이 정말 불안하니까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럼 임차권 등기라도 뭐 일단 설정해 놔야겠다. 임차권 등기는 여기 이제 자막으로 우리 김 PD께서 해주시겠죠. 이 임차권 등기가 원래 낯선 용어여야 되는데 저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전세 뺄 때 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돈을 돌려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돌려받을까 막 찾아보다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임차권 등기를 예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급박하니까 정말 열심히 찾아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클리 데스크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트루먼 쇼처럼 거의 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지네요. 바꿔 앉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 이번에 순톡에 우리 기광수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연구원께서 출연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전세 가격이 2021년이 가장 피크였다. 그럼 그 21년에 피크였을 때 그 계약 맺었던 것들이 올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세 깡통 전세에 관련된 사고가 되게 사건이 많을 거고 특히나 그 2021년에 혹시라도 뭐 50채 이상을 갖고 있던 임대 사업하던 사람들이 이거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잠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더욱 많아지겠다고 봐야겠죠. 그럼 결국엔 뭐 데스크 언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럼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도 이게 지금 뭐 대책이라고 자꾸 내놓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적으로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실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전세를 지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뭐 최선의 대비 같은 게 있을까요? 전세 사기가 많이 불거지고 하니까 뭐 악성 임대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악성 임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임대 사업을 대규모 임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서 여기서 임대 사업하고서 그걸 쫙 이제 팔고 다시 또 딴 데 가서 그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어봤으니까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이긴 한데 아직도 입법이 마무리가 안 됐죠. 예, 안 됐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전세가 반환금 보증을 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아무튼 뭐 쉽지 않네요. 전대미문이라서 사실 이렇게까지 집값하고 전세값이 동반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학생 때 네. 원룸 전세 막 이런 거 구하러 다녔을 때 공인중개사 사람들이 괜찮다 이 집주인 원룸 뭐 50채 갖고 있다 100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더 위험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결국에 임대사업이라는 게 임대사업자라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 LH에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상이 이제 뭐 제한적이니까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들이 그 정부를 대신해서 그 집 없는 분들을 해서 대신 이제 집을 임차해주고 어떤 그런 시장을 만들어왔던 건데 이제 지금처럼 전대미문의 어떤 부동산 폭락 시장에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그 임대사업자들 중에 정말 착한 임대인들이라면은 어떻게든 뭐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겠지만 사기를 벌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피해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게 되는 상황이 된 거니까 사실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아무튼. 알찬 소식이 아니라 약간 우울한 소식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상으로 이제 이번 주 위클리 부동산 데스크를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밝은 뉴스,
아무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찾아서 우리 구독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